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레리 서머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달러와 같은 고액권 지폐가 없어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선진국의 고액권 폐지가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어놓은 5만 원권 10장을 풀면 4장만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6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100달러, 500유로, 만엔 등의 고액권에 비하면 고액도 아니겠지만 잔돈은 열심히 서민 경제의 핏줄을 돌고 있는데 큰 돈은 어딘가에 적체돼서 빈혈을 유발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수출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수출 위기인데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어떤 내막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한국 증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업 4곳 중 한 곳이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수출이 어렵다 말만 많이 들었는데 지난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리가 올라섰다. 이건 또 어떤 뉴스죠? 네, 그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5,269억 달러를 기록해서 주요 71개국 가운데서 처음으로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12위였는데 2010년에는 7위로 뛰었고요. 5년 만에 프랑스를 제치고 6위 자리도 꿰찼습니다. 2008년 수출액은 4,222억 달러였으니까 수출액도 2,00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수출 대국은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은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는데 2009년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뒤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 일본이 4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또 불황령 흑자라는 말도 있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적어서 언뜻 보기에는 수지가 흑자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렇게 수출 순위가 오른 걸 잘 이해할 수 없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막이죠? 네,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수출이 더 줄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요 71개국의 수출액을 보니까 15조 2,150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다가 이 저유가로 수출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전년보다 8%가 줄긴 했는데 이 세계 평균보다는 덜 줄면서 이 점유율은 오히려 좀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5%에서 3.46%로 올라섰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에 비해서 이 한국,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뉴스 브리핑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소 잡음 때문에 이 소리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고 여러분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쇼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요 5대 또 10대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급격히 또 지금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라는 위기 진단이고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다라는 뉴스는 전 세계적인 수출 경기 침하가 더 심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순위가 조금은 올라간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의 뉴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리고요. 연결 상태가 다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앞서는 좀 저희가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깨끗하게 들리고요. 자, 수출 얘기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증시가 위기일 때보다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대신증권이 연초 이후에 주요 40개국의 증시 등락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리스 증시가 23%나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탈리아가 20%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과 이집트, 홍콩, 일본 증시도 15%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등도 10%대 하락률을 기록을 해서 유럽과 중화권 국가의 낙폭이 컸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3.7% 하락하는 데 그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하락률로 따지면 전체 40개국 가운데 27번째였습니다. 네. 이렇게 낙폭이 즉 증시 충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대신증권은 이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이 기관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제한됐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는 그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자동차와 IT를 비롯한 수출주가 선방한 것도 이 낙폭을 제한한 이유로 꼽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다른 증시가 오를 때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오른 탓에 상대적으로 이 낙폭도 크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뭐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설명도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잠시 후 저희가 오늘 1900선을 회복한 증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기업과 M&A 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그 블룸버그의 자료인데요. 그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 M&A 규모가 3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큰데요. 이 같은 기간에 일본의 해외 M&A는 3,019억 달러, 이 중국은 2,758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뭐 작년 기록만 봐도 한국의 M&A 규모는 106억 달러에 그친 반면에 일본은 701억 달러, 이 중국은 908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달러를 등에 업고 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서면서 지난해 해외 M&A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인수와 합병을 일컫는 M&A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 위주로만 한다고요? 네, 그 한국 기업의 국내 M&A 규모를 보니까 최근 5년간 1,931억 달러였는데 해외 M&A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M&A는 그 단번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실패 사례가 많아서인지 그 해외 M&A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과 LG는 1990년대에 미국 기업 인수에 나섰다가 성과가 좋지 않아서 실무자들이 그 인사 조치를 당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다 이 대기업들이 3세 승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어서 이 도전 정신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기업들은 실패에 굉장히 관대하다. 그게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발전을 위한 도전을 지켜봐주는 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은행의 실적이 신통치 않았다.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그 금감원에 따르면 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3조 5천억 원에 그치면서 이 전년보다 43% 넘게 급감했습니다. 보험권 순이익과 비교하면 이 절반 수준에 좀 그친 건데요. 네. 이 수익성도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은행권의 총자산 순이익률 또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2000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지난해 0.16%에 그쳤는데 1,000원을 굴려서 겨우 1.6원만 벌었다는 뜻입니다. 1,000원을 굴리면 1.6원을 버는 은행의 수익성.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이유 역시 저금리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 은행들은 이 낮은 금리로 예금을 받아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돈을 버는데요. 이 금리가 떨어지면 이 예대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 지난해는 건설과 조선, 해운 등의 부실 기업에 떼인 돈도 많았고요. 또 이 충당금 영향도 컸는데 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면 은행들은 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미리미리 이 충당금을 쌓아서 예상 손실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이 정부가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선포를 하면서 은행권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고 네. 그러면서 그만큼 이익도 줄어든 겁니다. 예, 은행이 어려워지는 것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기업 4곳 중에 한 곳이 올해 인력 구조 조정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네,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그 인사 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4% 정도가 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방법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감축하려는 인원은 전체 직원의 평균 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는 그 이미 40% 정도는 그 이미 작년에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다고 좀 답을 해서 네. 구조조정이 좀 상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전체 직원의 한 9% 정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 있다. 이런 답변도 나와 있는데요. 네. 모쪼록 좀 충격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와 경제뉴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우리 증시 상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900선 회복했는데요.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갭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00.8
128.84로 마감을 지었고요. 플러스 24.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대가 638.43 플러스 14.94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빛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92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539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340억대의 매도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면서 오늘의 상승에 리스크 관리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하락세 속에서 매도를 계속 보이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다시 매수를 전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꼭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포인트가 전체적인 지수 상승이랑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아마 뭐 뉴스를 보셔서도 아실 것 같고 체감으로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부분 지수 관련주들을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을 팔면 또 당연히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지수 관련주를 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사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들을 담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와 중형주를 매매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시기에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에서 좀 수익이 더 많이 나오고요. 등락이 좀 많은 편인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종목을 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로 지수와 강하게 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과관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수와 연계돼 있어서 조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역시 상승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정말 충격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패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근당이라든지 인트론바이오,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주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줬고요. 화장품 섹터 쪽에서도 그동안 급락을 보이던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불꽃 같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OLED 업종 장비주들입니다. 첫번에 네. 추가적인 투자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AP 시스템, 원익 IPS,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등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전반적으로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진 것은 장 초반 이후에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를 좀 파고든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경제 탐구 생활 함께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처럼 경제 상식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각 나라가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통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또 실물 경제에 파급될 가능성 그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안전망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간에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이것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자국의 통화, 즉 자국의 돈을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어렵고 낯선 말 같은데요. 말 그대로 통화를 서로 교환한다라는 뜻인데 조금 글로벌 경제와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5글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2부 시작했습니다.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혹은 이동 중에 보면 자기 업무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회사를 가도 종이를 구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 워크라는 게 바로 보편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또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문서 출력해서 결제 받아서 사인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변화 또 생산 현장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워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한번 초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LG U+ 비즈스카이프 기획팀의 김정민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네. 스마트 워크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 지금 들어가면서 했는데 네. 이 관련된 이제 실무 개발과 기획을 담당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스마트 워크, 스마트라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안 붙는 데가 없긴 합니다. 네, 근데 맞죠. 스마트 워크 그러면 정말 편리하고 똑똑하게 일하는 건가? 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실 텐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스마트 워크 하면 이제 안 붙는 말이 없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요즘 이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any 디바이스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다 대중화됐죠. 그래서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의 그 글로벌 국가보다 이 스마트 워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기기만으로는 이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 업무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방금 이제 문화의 그 어떤 변화를 통해서 회사 밖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똑같이 진행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은 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칭해서 UC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 UC 서비스. 잠시 후에 이제 UC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애청자 여러분, 이 생생경제 듣고 나면 오늘 인터뷰 내용 참 궁금한데 하실 겁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께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시도록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마트 워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죠.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제한된 이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가 복잡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해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UC 서비스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UC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이제 말은 어려운데요. 일단 약어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보시는 이제 전화, 팩스, 이메일, 핸드폰,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메신저, 영상통화 이런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 도구들을 이런 각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편리하게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UC라고 총칭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팩스는 팩스 기계로 보냈고요. 네. 전화는 전화기를 썼고 네. 여러 가지 메신저는 말 그대로 PC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썼는데 네. 이 모든 걸 오로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기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가 바로 UC, Unified Communication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업무 현장에서는 이동성이 잦은 어떤 이제 이런
영업사원들에게 네.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뭐 한 예로 예전에는 팩스 보내기 위해서 전화 걸어서 야 누구야 팩스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 UC 서비스를 쓰신다면 이제 자기 스마트폰 열어서 자기 모바일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메일링 받은 어떤 문서를 뭐 팩스 서비스 팩스 앱을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 팩스 보내고 나서 바로 뒤에 이제 메신저로 누구 잘 받았어요?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콜이 뭐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화 한 번 더 해야 되고 팩스도 보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UC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워커와 관련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국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애초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촉발되기 시작한 것은 한 5년 전 이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디바이스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의 편리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림돌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금 이제 스마트폰의 촉발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 하나의 기폭대가 됐죠.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태블릿도 나아가고 이제 뭐 IoT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추세죠.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혁신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료 뽑아서 출력 뭐 7명이 회의한다. 7장 출력해서 회의실 잡아서 모여서 그거 다 뿌려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아주 손쉽게 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들 많죠?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보편적 상황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의 이슈 및 어떤 서비스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이슈 같고요. 이런 UC 서비스들은 구이 사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하나로 통합시키려면 그만큼의 기술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50명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중소기업이 한 50명 정도라고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 비용가 되거든요. 이제 매우 부담적이죠.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예. 자, 그러면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입은 하고 싶은데 일단 비용이 좀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그 기업의 생태에 맞게끔 좀 다양화하게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다행히 저희 요즘 클라우드라는 말 서비스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이런 이제 구축형 3,500만 원을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꾸미고 비싼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형으로 서비스를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형태. 모든 이런 매우 좋은 서비스를 단돈 얼마 내고 어떤 임대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지금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편화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럴테면은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도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의 어떤 저장 공간이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접속되는 분들은 굳이 텍스트가 구현되는 단말기를 갖고 있거나 내지는 뭐 어떤 영상 통화가 되는 단말기가 없어도 맞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근하시는 분들 뭐 아주 회의가 잦은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도. 네네. 이게 저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서비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도 뭐 전세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계약서 보내야 되고 복잡하고 되고 그렇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방금 이제 대기업에서는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향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많이 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 이런 중소기업까지 확장이 된다면 이제 중소기업은 어떤 소규모의 그룹을 가진 어떤 저희의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기업이 도입하면 곧 개인들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것이면 나도 편할 텐데 이런 애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뭐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회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적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생활에 느끼고 있겠지만 회사에서 저희 나라 즉 이런 문화에서 기인하는 어떤 이제 회의 문화에 대한 낭비적인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네. 아주 그냥 말씀드리자면 전화 걸어서 누구야? 뭐 지금 통화 중이니 회의에 들어와. 너 자리 어디 있니? 지금 와서 빨리 회의실 세팅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의에 대한 준비 과정이 네. 매우 길고요. 한 15분, 20분 뭐 회의 하나 하는데 이제 그렇게 들고 누구 또 꼭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꼭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어떤 문화에 기인한 건데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런 많은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많은 어떤 이런 스마트 워크들이 상태 정보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보고 바로 초대를 해서 너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바로 들어와서 얼굴 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운전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잠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환경, 자기가 지금 처한 이동 중의 환경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구애 없이 이런 회의가 지금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요즘 추세나 트렌드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뭐 대부분 지금 직장인 분들이나 또 직장인이 아니시더라도 모바일 메신저 앱 많이 쓰는 카로 시작하는 그거 맞습니다. 깔아놓고 단체로 이제 토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뭐 굉장히 빨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쫓아갈 수도 없고 일종의 회의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등록된 상대방이 다른 업무를 보거나 다른 통화 중일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까? 네.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업무나 뭐 프레젠테이션 중이거나 할 때 뭐 상태 예약 알림이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뭐 문자나 콜백을 받도록 미리 사전 예약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사전 얼랏을 미리 받는 어떤 예약 같은 기능도 요즘 어떤 유시 서비스에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기존에 뭐 방금 상대방이 꼭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꼭 회의 중일 때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회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그 다음 스텝에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또다시 한번 시간의 혁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자리 없는 사람은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자료 받았어? 자료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쫙 보내놓으면 알아서 이분이 그 자료를 공유하고 본인이 상황이 될 때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 절약, 의사소통의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스템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들 아니 근데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뭐 회사에서 관심이 있을 텐데라고 하겠지만 뭐 비용 문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초기 투자 3,5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있다. 사실 작은 기업에서는 이거 큰 비용입니다. 네, 매우 큰 비용이죠, 진짜. 네네. 그런데 이제 좀 기술의 혁신이 더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줄인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면 비용이 접근이 가능한 거죠? 아마 섣불리 무료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제 매우 그냥 단순한 저희 커피 한 잔 하는 정도 이하의 수준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광고나 어떤 다른 부분에 이제 마케팅 요소가 좀 더 결합된다면 아마 뭐 무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렴한 비용, 뭐 커피 한 잔 값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야,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방금 말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첨가가 되겠죠. 뭐 요즘 와이파이 존에 가 보시면 많이 어떤 광고를 보고 잠시 한정적으로 무료로 이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품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프로모션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업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시는 입장이니까 당장에 도입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외에 좀 전망, 미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딱 언뜻 보기에
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출근할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뭐 저도 지금 뭐 경기도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뭐 눈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납니다. 차라리 집에서 일하는 게 지금 더 효율적일 텐데 네. 라는 게 들고요. 그런 효율적인 도구들이 이제 예전엔 비쌌지만 뭐 항상 비용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이제 저렴한 수준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 자기 눈앞에 보여야 되고 이렇게 자리에 맞습니다. 앉아 있으면 쫙 머리가 다 보여야 된다. 네. 이런 개념을 좀 떠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지금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이죠. 네. 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뭐 스마트 매뉴팩처라고 해서 공장도 지금 그런 비용과 시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이는 스마트 워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실제로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획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 관련된 좋은 소식 있을 때 한 번 더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U 플러스 비즈스카이팀 기획팀의 김정민 차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경제 복잡하지만 매주 글로벌 경제 이슈 접하시다 보면 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박수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좀 혹 관심이 가는 얘기입니다. 파워볼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진짜 역대 최고 당첨금이어서 미국 정치인들까지 들썩였거든요. 자, 두 번째 당첨자도 드디어 나왔다고 오늘 시끌벅적하네요,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파워볼 당첨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그중 네. 한 장을 플로리다 주에서 구매했다고 나왔는데 이 당첨자가 신원을 공개했다는 거고요. 네. 화제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케이트 슈미트 그리고 머린 스미스 부부랍니다. 네. 당첨금이 이제 3억 2,8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정도 됐고요. 네. 뭐 뒷자리를 좀 보면 3,28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분들의 이들이 마음이 이제 똑같을 것 같습니다. 13일에 네. 파워볼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긴 했는데요. 네. 절대 이를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한테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봤더니 비밀을 지키는 사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멜버른 비치의 집 주변의 안전을 우선 강화했다고 하네요. 예. 뭐 물론 큰 돈이 당첨돼서 그렇긴 할 텐데 당장 그 집을 쳐들어간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강화하고 있죠? 예, 그 파워볼이 무조건 미국에 있는 일부 주는 안 그렇지만 무조건 1등 당첨자는 신원을 공개하게 돼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법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상치 못한 협박도 받을 수 있고 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부가 이제 먼저 보안을 강화한 뒤에 거액의 당첨금을 관리할 회계사도 일단 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네. 한 달을 참은 아내 스미스는 처음 겪은 일이라서 무서웠다. 또 가족을 우선 돌봐야 했다. 생소한 일이어서 생각할 게 많았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했고 남편도 그 당첨 사실을 안 다음에 4.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로또 당첨자분들 중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예전에 보도도 있었는데요. 처음 겪은 일이라 무서웠다. 예, 이게 돈이 많다라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뭐 만국공통인 것 같습니다. 여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복권 이야기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특히 임대 시장 문제 뭐 아주 어렵다라고 늘 말하는데 전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간 한국 사람들 이 관련이 있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예,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또 이제 월세를 내고 집에 사는데 중국 집주인들에게 종종 돈을 떼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이제 이런 중국 주인들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겠죠. 그런 리스트를 네네.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최근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떼먹는 악덕 집주인 리스트가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주중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왕징이랑 우다우커우라는 이제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악덕 임대차 주인
네. 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그 리스트로 올렸는데요. 네네. 광진과 우다우카오는 한인들의 집단으로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인타운이라고 하는데 해당 자료를 보니까 한 165곳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좀 횡포를 많이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예, 구체적인 피해 사례, 날짜 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003년부터 모은 자료라고 하는데 네네.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지금 13년 가까이 되는 자료를 모았을까요? 내용이 피해 사례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많이 보이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증금을 일단 반환하지 않겠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임대료를 갑자기 엄청 올린다든지 아니면 임대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무조건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고 네. 임대인이 당연히 관리해야 될 각종 냉난방 시설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그 중국인과 소송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도 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해당 리스트는 카페 댓글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자기가 알아서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영국도 지금 가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물가가 아주 살인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게 살림의 주름살을 지우게 하는 게 양육비다. 뭐 각 국가들이 지금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양육비로 영국도 허리가 휘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중산층 부부가 올해 자녀를 낳아서 21살까지 키울 동안에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가 23만 1,843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억 5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가디언즈가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자녀 한 명 평균 양육비가 지난해 조사 때보다 4.3% 정도 증가했고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우리 사례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육비 상승분이 아까 4.3%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같은 기간에 임금 상승률은 평균 2%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국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세계 경제의 또 작은 부분, 큰 부분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치를 보면 3억이 넘는 돈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버는 돈은 그만큼 안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신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자,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뭐 경제의 중심도 지금 이런 IT로 다 옮겨가고 있죠. IT 최신 이슈를 접해보는 시간인데요. 스마트 IT 뉴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데 4차 혁명 얘기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네. 이 IT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이번에는 풍성하게 나왔었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또 하나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일본의 로봇 페퍼가 그리는 일본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4차 혁명, 산업혁명에 이제 이 드론, 이제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뭐 이런 것 중에 있는데요. 이제 네. 이 소프트뱅크가 로봇 페퍼를 하나의 페퍼 플랫폼을 좀 전략을 짜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가지고 또 관련 이 애플리케이션 이 플랫폼 전략이 아주 주요해서 지금 전 세계에 바뀐 거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로봇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그 이제 중심에 페퍼를 가운데 놓겠다는 얘기죠. 페퍼가 로봇이죠. 네네, 지능형 로봇이죠. 예, 지능형 로봇 페퍼. 로봇 얘기가 만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홍보 담당 직원으로 임명됐다라는 기사도 나왔다고요. 네네. 이제 5월에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일본에서. 네. 여기 이제 홍보 담당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가령 이제 일본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이제 영어, 일본어, 그 각국 언어로 이제 안내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능형 로봇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제
표정도 인식을 하고요. 이제 네. 질문에 대한 이제 텍스트 구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서 관련된 걸 질문을 주고받고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로봇 관련해서 무슨 뭐 태권브이 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파트너로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을 텐데 많이 팔렸나요? 지금 이제 2015년 6월에 이제 판매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약 200여만 원대지 우리나라 하나로요. 네. 네, 지금까지 한 이제 개인용이 한 7천 대 정도가 이제 팔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기간이 거의 6개월, 7개월이잖아요. 네. 이게 매달 한 1,000대씩 이게 생산이 됐는데 그게 계속 이제 매진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조 비용이 이제 이 약 200만 원보다 더 비싸다는 건데 이제 소프트뱅크는 그보다 이제 아주 이 제조 원가보다 더 지금 이게 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이제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겠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도 구축하고 이 7천여 대 앞으로 이제 판매되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모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계속 더 성능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로봇의 실제 가격보다 로봇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라던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조금 네네. 비용 이익을 안 남겨도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 미디어가 발달했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 바둑 대결도 지금 주목되지만 그때 나왔던 그렇죠. 게 스스로 학습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인간도 아닌데 이것도 비슷한 기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분야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사람이 관련된 패턴을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마치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듯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개발해 놓으면은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스스로, 이거를 학습해 나가는 이제 비지도 학습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면, 기업이라던가 현장에서 많이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죠? 대단해요. 그제 이 CES 2016에서 IBM 회장이 페퍼를 불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3분가량. 페퍼하고 굉장히 아주 상호작용을 잘하면서 농담까지 주고받잖아요. 네네. 실제로 IBM과 현재 지금 이제 협업으로 좀 이 페퍼가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약 200여 군데에서 지금 이 페퍼를 이제 채용을 하고 관련된 산업들을 계속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일본 한 500개 기업이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 TV에서 이렇게 축구선수 안종환이 한 80대로 분장한 얘기, 연휴 기간에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로봇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보았다가 나중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실제로 로봇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구체적 분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페퍼가 활용될 만한 분야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일본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매장에 많이 페퍼들이 이게 앞에서 호객행위까지 하는 정도로 전시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은행이나 커피점, 각종 또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서 안내원이나 점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노인 요양 부분에서는 마치 우리 애완견처럼 관련된 대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건강을 체크해주거나 여기에 좀 활용되고 있고요. 네. IBM의 의료 관련된 왓슨처럼 이제 의사들 옆에서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그거를 좀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여기까지 이제 가고 있죠. 결국은 사람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생생경제도 이제 페퍼의 생생경제 이런 게 시작되면 저한테는 좀 안 좋은데 얼마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4차 산업도 이번에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페퍼가 가지고 가자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봇과 IoT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을 어떤 형태로 이제 계속 성능을 높일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제 숫자
금액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이제 두 가지 정책으로 가죠. 진흥 로봇과 이제 산업에서 사람의 근골격.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네. 노동력이 많이 약화되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이런 로봇들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다행인 거는 원천 기술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상용화나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죠. 예. 저희가 2020년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한 해에 그러니까 2015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네. 100억 원 좀 넘는 돈인데 이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정말 경제 성장을 주도할 힘이 아닌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체를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대한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대기업같이 업무 솔루션을 쓰고 싶고 비용은 부담되고.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네, 생생경제 함께했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정답 통화 스와프, 오답 통화 스머프. 예, 센스 있으시네요. 3795님 정답 주셨습니다. 통화 스와프. 가게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손님 지금부터 들어오실 겁니다. 저희가 기 팍팍 넣어드릴게요.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